반갑습니다. 검정고시 과학의 순수의 쌤입니다. 자, 우리 EBS 교재는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기본서에서는 중요한 핵심 이론들과 함께 기출문제가 연관되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학습해야지 좀 더 쉽게 100점을 맞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합격의 지름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파트 1 물리에서 2강입니다. 힘의 합성과 평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힘의 합성에 해당하는 걸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자, 힘의 합성 파트에서는 그 힘을 계산해라 하는 문제들이, 기출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었죠. 나란한 힘은 계산하기가 좀 쉬운데요. 자, 한번 해볼까요? 나란한 힘은요, 같은 방향일 때, 방향이 같을 때 두 힘의 합력을, 더해서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요게 F1이다. 자, 요게 F2다. 그쵸? 자, F1과 F2를 합쳐서 합력을 계산하실 때, 예를 들어 F1에 해당하는 것이, 자, 여기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 F1에 해당하는 것이, 자, 3N이고요. F2가 5N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3N과 5N에 해당하는 이 힘은 더해서 합력이 얼마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합력은, 자, 3N, 5N 더하니까 8N이 요게 바로 합력이구나 라고 계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힘은 두 힘과 같은 방향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같은 방향일 때는 이렇게 힘을 더해서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방향이 반대다. 반대라고 표현해 본다면요. 보세요. 자, 이것을 F1. 자, 요것을, 제가 F2라고 하고요. 힘을 한번 임의적으로 적어볼게요. 자, 요걸 3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 얼마 할까요? 요거, 그쵸? 요거 한 7N 할까요? 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서로 방향이, 방향이 반대였어요. 네. 서로 방향이 반대다. 그럼 어떻게 한다?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큰 힘에서 작은 힘을 한번 빼주실까요? 여기서는 임의적으로 F1과 F2 이렇게 뺀다 표현을 한번 했는데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F2가 크니까 F2에서 F1을 이렇게 빼셔도 됩니다. 빼시면 얼마가 납니까? 합력에 해당하는 것은 4N. 합력의 크기는 이렇게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시고요. 그리고 합력의 방향은 큰 힘의 방향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큰 힘의 방향 어떻게 되죠? 오른쪽.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구나. 자, 방향이 같을 때는 더해서 계산하시고요. 방향이 반대일 때는 빼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이해 쏙쏙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합력의 방향과 크기를 구하시오 했는데요. 서로 방향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방향이 반대입니다. 방향이 반대일 때는요. 자, 힘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그 합력을 계산하실 때 큰 힘을 보시고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시면 됩니다.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30N이라고 그 합력의 크기를 구하실 수 있겠고요. 방향도 물어봤네요. 방향은 어떻다고요? 큰 힘의 방향을 따라간다. 큰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방향이 왼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왼쪽으로 30N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큰 힘의 방향을 따라가시면 되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합력에 해당하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쪽집게 기출 문제입니다. 자, 2014년도 1회 기출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한 물체에 지금 두 힘이 어떤 방향이죠? 강조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할 때 두 힘의 합력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합력을 계산하실 때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세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세요. 얼마 나옵니까? 4N. 따라서 자, 정답은 얼마라고요? 4N이니까 1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답을 확인해 봤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나란한 합력을 구할 때는 힘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셔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쪽집기 기출문제를 통해서 지금 요 정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거구나. 네, 학습을 하시면서 나 요 정도는 또 여러분 잘 맞추실 수 있겠죠. 자신감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방향이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힘의 합성입니다. 방향이 다르대요. 자, 두 힘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두 힘이 작용했을 때 끌려간 방향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물체 같은 거 들 때, 자, 엄마하고요,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자, 물체 들 때 서로 이렇게 줄 연결해서, 자, A하고 B가 서로 나눠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 물체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물체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맞나요?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물체가 끌려간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다. 그리고 끌어당길 때와 같은 효과를, 그렇죠. 내는 힘이 바로 그 힘의 크기다. 두 힘을 합쳤을 때 그 힘의 효과, 끌어당길 때와 같은 효과를 내는, 네, 그 힘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될 수 있는지, 그럼 우리 힘의 크기에 해당하는 걸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향이 다른, 이런 서로 다른 두 힘의 합력을 계산할 때, 두 힘을 계산할 때 평행사변형법으로, 네,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합성하려는 먼저 두 힘을, 그쵸?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자,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미지를 이쪽에다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F1. 그리고요, 자, 요렇게. F2.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두 힘을 화살표로 표시하고요. F1의 끝점에서, 자, 끝점 보이시죠? 네, F2의 평행선을 그린다. 그럼 얘하고 지금 평행한 걸 이렇게 그어달라 요거예요. 길이 한번 볼게요. 자, 요 정도예요. 평행한 거 하니까 선을 요렇게. 자, 다시 한 번 더. 네, 맞죠? 평행하게 요렇게 제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선을, 네, 그어봤어요. 됐나요? 평행선 그리고요. 자, F2의 끝점에서 F1의 평행선. 자,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 평행한 것을 쭉 요렇게. 평행한 걸 요렇게 그대로 선을, 네, 그어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평행선 그렸어요. 그리고 F1, F2의 출발점 있죠? 자, 출발점 어딥니까? 여기가 출발점이다. 자, 이 출발점과 평행선의 교점을, 자, 여기 있죠? 평행선 중간에. 그쵸? 얘네들 평행 해가지고 만난 애 있죠? 여기에 교점이에요. 네, 만난 부분을 이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대각선이 나오죠. 요 대각선이 두 힘의 합력입니다. 보세요. 자, 요렇게. 이 부분이 바로 뭐라고요? 한 번 더 합력. 요렇게 합력을 계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바로 평행사변형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빨간 곳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빨간 곳에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F1과 F2 두 사람이 힘을 준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합력이 요 정도 크기가 되는 거구나. 요 방향으로 딸려가겠구나.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두 힘이 이루는 각과 합력의 크기에 해당하는 거, 요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별표를 내주는 센스 해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요 사이에 각이 보이시죠? 각도 표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사이각. 됐나요? 자, 요 사이의 각을 한번 보셨을 때 두 힘 사이에 이루는 요 각이 있죠? 자, 이 각이 어떨수록 합력이 커진다고요? 작을수록. 합력은 커진다. 됐습니까? 요 각도가 작을수록 합력이 커진대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각도가 제일 작을 때가 언제일까요? 각도가, 그렇죠. 둘이 겹칠 때. 얘 둘이 겹쳤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사이각이 0도죠. 0도가 돼버리면요. 두 힘을 어때요? 그대로 더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두 힘 더해서 계산하면 되구나. 근데, 자, 보세요. 요 사이각이, 자, 180도가 되었을 때. 180도가 되었을 땐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우리가 힘을 어떻게 계산했죠? 빼서 계산했습니다. 힘이 빼진다는 것은 그렇죠. 합해진 힘이 약해진 효과잖아요. 그렇죠? 반대 방향. 힘이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반대 방향은 힘이 작아지는 거고요. 같은 방향은 힘이 커지는 거죠. 네, 그러면 사이각이 이렇게 작을수록 합력이 커진다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두 힘의 합력을 계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어서 두 힘이 이루는 값과 합력의 크기 관계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앞에서 강조했던 내용 한 번 더 나오고 있죠. 각이 작을수록 합력의 크기는 커져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자, 생각해 보신다면 예를 들어 요 사이의 각 요게 요렇게 0도일 때 0도일 때 우리는 그 힘을 어떻게 계산했다? 그렇죠. F1, F2 힘을 더해서 요 F의 합력을 계산할 수 있었다. 힘을 더해서 계산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이 커질수록 각도 커질 때, 제일 커질 때 자, 작아졌던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요 사이의 각이 어떨 때? 자, 사이의 각, 예를 들어서 각이 커진 거, 자, 180도까지 한번 커질 때,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180도이면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뺍니다. 요 F1, F2 빼는 건 임의적으로 F1이 크다고 가정해서 뺀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힘을 빼서 계산해서, 그렇죠. 합력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빼기로 구해지는 거는 합력의 크기가 그렇죠. 작아지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힘이 각각 3, 4 뉴턴으로 직각을 이룰 때 합력이에요. 3하고 4예요. 자, 볼게요. 3하고요. 4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요게 3 여기가 4 했습니다. 3, 4 뉴턴일 때 자, 합력은 어떻게 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대각선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직각을 이룬다고 했고요. 요 사이에, 그렇죠. 사이를 지나가는, 가로질러 나가는 요 대각선 있죠. 요 부분이 바로 합력이더라. 여기가 지금 얼마라고요? 5뉴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쪽. 평행하니까 여기도 3뉴턴이죠. 여기 직각 표시할 수 있겠죠. 3대 4대 5.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 수학에서 배우셨죠? 3대 4대 5 요렇게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사이가 5뉴턴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3대 4대 5. 됐나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렇게 나오는 직각 삼각형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4번 가겠습니다. 크기가 같은 두 힘이 이루는 각이 이번에는 120도일 때. 자, 사이의 각도가 120도가 됐어요. 자, 120도. 근데 힘은 두 힘의 크기가 같대요. 그럼 임의적으로 제가 여기다가 5뉴턴 한번 적겠습니다. 얘도 5뉴턴이고요. 얘도 5뉴턴이에요. 두 힘의 크기는 같고요. 요 사이의 각이 얼마라고요? 120도 표시했습니다. 네, 요때 평행하게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쪽하고 평행하게 위에다 끌 겁니다. 평행하게 됐나요? 길이 한번 맞춰볼게요. 네, 여기까지 와야 되겠네요. 네, 평행하게 요만큼 됐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쪽에도 역시 평행하게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자, 이쪽하고 또 평행하게 이렇게 자 끌어볼게요. 끌어보고 두 힘 사이를 가로질러 나가는 그렇죠. 네, 대각선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확인하셨죠? 자, 이렇게 지금 표시하셨을 때 지금 보니까요. 120도를 나눴잖아요. 반절로 나눴고 자, 여기 볼게요. 여기가 여기하고 평행하다 보니까 여기도 5뉴턴 표시되겠죠? 됐나요? 여기하고 여기 또 평행하다고 하니까 여기하고 여기도 역시 또 뭡니까? 5뉴턴하고 5뉴턴으로 마찬가지 갖게 되는 거죠.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쪽 편이 같으면 이등변인데, 자, 그럼 이쪽하고 각도도 같겠다. 120도를 반절로 나눴으니까 60도일 건데, 60도 같죠? 그러면 여기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그쵸? 180도니까 여기도 60도? 그쵸? 왜냐면 60도면 120도니까 나머지가 60도.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세 변이 그쵸? 같은 요 모습이 지금 뭐가 나타난 거예요? 정삼각형이 나타나요. 사이각을 이렇게 120도일 때 만들어 보니까 요 대각선에 해당하는 것이 정삼각형 때문에 요 모습 자체, 지금 요 대각선의 크기 자체가 얼마가 된다? 정삼각형이면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기서 길이는 힘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했죠. 화살표의 길이는 그렇죠. 길이가 길수록 힘의 크기가 큰 거 표현한 거니까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힘의 크기가 그렇죠. 같다라는 뜻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어때요? 한 힘의 크기와 같다. 아까 주어진 그 5뉴턴의 힘의 크기와 같다. 됐죠? 자,
기억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요. 자, 합력의 범위인데요. 지금 보면 빼기를 했을 때, 그리고 더하기를 했을 때, 그게 바로 뭐예요? 빼기 했을 때가 바로 180도. 사이각이 180도일 때 가장 값이 작았고요. 사이각이 0도일 때 값이 가장 클 수가 있었어요. 그 사이의 범위가 합력의 범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숫자 한번 넣을게요. 예를 들어 여기가 자 2N의 힘이고요. F1은 2N. F2는 자 뭐 3N 할까요? 네, 이미지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두 힘의 합력의 범위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지우고 보여드릴까요? 네. 합력의 범위가 어떻게 나타난다? 한 번은 뺐을 때, 빼보세요. 빼면 여기 얼마가 나죠? 1N. 그쵸? 항상 큰 힘에서 작은 힘 빼라고 했어요. 임의적으로. 네.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더하시면 되죠? 얼마 돼요? 더하니까 5N. 그러면 요것의 합력의 범위는 얼마가 된다? 그렇죠. 1에서 5까지. 그 사이의 값이 바로 합력의 범위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하실 수 있겠죠? 자, 지금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도 여러분이 풀 수 있게끔, 그쵸?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합력 부분에서는 아마 이 부분이 조금, 그쵸? 난이도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활용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힘의 평형입니다. 힘의 평형은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떠올리려면, 자, 운동회 때, 1000군 이겨라, 100군 이겨라 해서, 그쵸? 이거 줄다리기 하잖아요. 줄을 이렇게 잡고. 하는 거. 그거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을 줄을 잡아 당겼을 때, 어느 순간에요. 이 줄을 보니까 이 줄이, 자, 중간에 제가 이렇게 리본 표시를, 그쵸? 네. 리본 대신에 뭐, 이제, 딴 거, 수건 같은 거 묶으셔도 됩니다. 자, 얘가 움직이지 않고요. 정지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1000군 이겨라, 100군 이겨라 해가지고, 자, 1000군하고, 100군하고, 네, 잡아 당겼는데, 어머나, 중간에 이 경계선 부분, 그쵸? 누가 이겼는지 확인하려고, 중간에 묶어둔 이 끈이, 리본이, 움직이지 않고 정지하고 있더라. 그 말은 뭐죠? 양쪽의 힘이 팽팽하게 서로 같다. 1000군도요, 여기서 7N의 힘을 잡아 당겼을 때, 100군도 7N의 동일한 힘의 크기로 잡아 당기고 있으면, 네, 힘이 같으니까 얘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정지하게 돼요. 이 순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힘의, 그렇죠, 평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이렇게 평형일 때, 자, 주어지는 여러 가지 힘의 합력이 바로 뭐가 된다? 0이 되는 상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됐나요? 네. 이렇게, 자, 힘의 합력이 0인 상태. 요것이 바로 힘의 평형이구나. 자,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이래서 정지하구나. 또는 운동 상태가 일정할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까? 여기서 운동 상태가 일정하다는 것은요, 그쵸? 역시 힘을 받지 않아서 원래 상태 그대로를 유지한다, 그 뜻이에요. 됐나요? 네. 자, 두 힘의 평형 조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두 힘의 크기가 같다, 방향이 반대이다, 같은 작용선상에 있다. 자, 요 세 가지 조건이 중요한 거거든요. 평형 조건 기억해 볼까요? 네. 그래서 그림 상태에서 보면 제가 줄 하나를 표현했잖아요. 줄 하나를. 그쵸? 줄 하나가 지금 어때요? 그렇죠. 지금 보면 같은 작용선상, 요겁니다. 줄 하나로서 같은 작용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향이 서로 어떻습니까? 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야. 확인하셨습니까? 반대 방향이다. 힘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같다. 여기도 7N, 여기도 7N 동일했죠? 이럴 때 정지 상태, 원래 운동 상태를 그대로, 그쵸?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힘의 평형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나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힘의 평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요. 세 가지 조건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번에는 힘이 평형의 경우에 대해서 일상적인 예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첫 번째는 용수철에 매달린 추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용수철 표시를 해드리고요. 자, 여기다 추를 한번 이렇게 매달아 주겠죠? 얘가 바로 뭐라고요? 추. 매달린 추. 뭐 하고 있을까요? 정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평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매달려서 정지하고 있어요. 이 정지한 추에게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자,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뭐더라? 그렇죠. 중력. 그리고 여기 용수철이 보이네요. 용수철은 무슨 힘이 있을까요? 바로 탄성력.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중력하고 탄성력의 크기가 서로 같고 같은 작용선상에 있고 그러니까 추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힘의 크기가 같으면 아, 중간에 정지하게 되는 거구나. 네. 이 추가 왜 정지하게 됐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탄성력, 예를 들어 이게 3N이다. 그러면 중력도 얼마였던 거예요? 3N. 그리고 같은 작용선상에 있고 방향은 서로 반대이고 맞죠? 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 반대고 같은 작용선상. 그랬더니 추가 여기서 정지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책상 위에 물체도 마찬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책상 위에, 자, 이거 책상이고요. 위에 물체가 있습니다. 얘도 역시 이 물체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정지하고 있죠. 맞나요? 그럼 힘의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구 중심으로 역시 여기에서 중력이 작용할 수 있고요. 이 중력에 대해서 반대로 물체를 떠받치는 힘을 갖다가 우리 수직항력이라고 해요. 네, 그러한 힘의 크기가 서로 같고 반대 방향 그리고 같은 작용선상에 있기 때문에 아, 역시 정지하는 힘의 평형이 유지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책상 위에 물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력이 크다면 어때요? 물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둘의 힘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정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힘을 가해도 정지해 있는 물체도 마찬가지. 자, 지금 뭘 유지하고 있다고요? 네, 정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 힘의 평형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알겠나요?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실 수가 있겠죠. 확인하셨습니까? 네. 자, 선생님과 함께 중요한 예제들을 통해서 자, 중요한 내용들 쭉 한번 보면서 기출문제까지 점검을 해 봤거든요. 네. 자, 힘의 평형 파트에서 또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합력 계산하는 거. 네. 기본적인 문제가 좀 나왔어요. 나란한 두 힘의 합력, 방향이 반대일 때는 빼고요. 같은 방향일 땐 더해주시면 되고요. 두 힘이 이루는 각과 합력은 어떻습니까? 이 사이의 각이 어떨수록 각도가 그렇죠. 사이각이 작을수록 합력이 커진다는 사실이 또 기출문제에서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활용이 많이 되는 거 위주로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 번 반복 학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도 역시 복습해 주실 거죠? 수고 많으셨습니다.